자, 일단 지금 우리가 10장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이거였어요. 지금 10.4절까지 녹화 강의를 통해서 이제 2시간 동안 다루었었고, 자, 평균 전력. 자, 굉장히 쉬우면서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이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뭐 2분의 1이 붙고 어떤 경우는 2분의 1이 안 붙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죠. 평균 전력 구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데 거기서 이게 2분의 1이 붙고 안 붙고를 헷갈려. 그러니까 뭐 RMS 파워를 쓸 때 그러니까 RMS 값을 가지고 구할 때는 뭐 2분의 1이 뭐 안 붙고 그리고 뭐 저기 그 컴플렉스 파워를 할 때는 또 뭐 그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또 써야 되고 막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헷갈리니까 뭐 2분의 1 붙었다가 안 붙었다가 그래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식을 외워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평균 전력과 순시 전력이라는 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평균 전력을 구할 때 있어서는 이게 뭐 페이저 회로인지 아니면 RMS 페이저 회로인지 아니면 복소 전력을 이용한 어떤 실수값을 구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건지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RMS value라는 게 10.2절에서 나오죠. RMS value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지만 대표값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류 회로를 다뤄요. 교류 회로를 다루는데 어떤 뭐 전압값, 그리고 전류값을 얘기할 때 뭐 전압값이 뭐 10 코사인 뭐 30t의 뭐지기야 뭐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안 와닿잖아요. 이게 전압이 100볼트야, 뭐 200볼트야, 뭐 1kV야 라고 하면은 와닿는 그 느낌이 있어요. 아, 되게 높은 전압이구나. 뭐 아니면 뭐 그냥 뭐 좀 쓸만한 낮은 전압이구나, 적당한 전압이구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 코사인이 붙고 사인이 붙고 막 그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대표값 혹은 실효값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는데 그게 여기 있는 RMS, 루트 민 스퀘어 값이에요. 이 루트 민 스퀘어 값에 대한 이게 가지는 의미는 이제 뒤에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컴프레스 파워죠. 컴프레스 파워라는 게 이제 복소 전력인데 자, 복소 전력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복소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렇죠? 뒤에서 나오겠지만 V와 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용해서 페이저 회로를 바꿨을 때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이제 뭐 뒤에서 다시 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복소 전력의 실수부에 해당하는 것이 뭐다? 자 유효 전력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 이것의 허수부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무효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을 합한 것을 우리가 전체 전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피상 전력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자, 10.4절은 이제 중첩과 관련된 건데 자, 전력의 중첩 문제예요. 자,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전압,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첩이 항상 성립해요. 자, 중첩은 전압 전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성립해요. 근데 언제 성립하지 않느냐? 일단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특수한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한 가지 경우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한 가지 경우가 언제냐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중첩이니까 적어도 이 회로에 뭐 2개 이상의 어떤 전원이 있는 거겠죠. 그 전원이 있을 때 그 전원의 오메가 값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어야 일단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해요. 그러니까 중첩이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자, 평균 전력을 구하는 것이어야 돼요. 자, 순시 전력, 그러니까 순간 전력이라는 걸 구할 때는 중첩이 뭐 오메가 값이 다르던 같던 성립 안 해요. 근데 평균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오메가 값이 다른 경우에는 중첩을 허용해요. 그런데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에는 중첩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외우는 거는 중첩은 평균 전력 혹은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오메가 값이 서로 다른 경우에 평균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중첩이 허용되더라. 요것만 잘 기억하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중첩을 이용하지 않고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전류와 전압은 중첩이 허용돼요. 그러면 중첩이 허용되는 전류와 전압을 구한 다음에 전류와 전압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한 전류와 전압을 이용해서 뭐 평균 전력 혹은 순간 전력을 구해 주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풀어야 되는 부분이죠. 아니, 새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죠. 자, 지금 사실 이 부분들이 내용이 좀 복잡해요. 예, 뭐 역률이라는 거, 뭐 최대 전력 전송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제 살짝 고민 중인 게 저 부분을 시험범에 넣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공부할 시간을 주는 게 맞는지인데, 하여간 오늘 공부하는 거 좀 보고 고민해 봅시다. 자, 지금 그러면 자,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렇죠. 자, 순간 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뭐 instantaneous power 혹은 순시 전력.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시간에 대한 그 개념으로 얘기해서 하는 거고, 자, 뭐 좀 더 이렇게 잘 와닿긴 아마 순간 전력이라는 의미가 조금 더 잘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순간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시점 t에서 뭐 내가 뭐 가령 어떤 회로가 있는데 10초일 때의 전력, 뭐 1분이 지났을 때의 전력, 이런 식으로 자, 어떤 특정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 타임 t에서의 전력을 구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순간 전력이에요. 그리고 순간 전력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공식으로 써져요. 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평균 전력과 순간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달라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순간 전력인지 평균 전력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평균 전력이 아닌 순간 전력인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의 곱인데, 이 전압과 전류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특정 시점 t가 있죠. 그 특정 시점 t에서의 전압값과 전류값을 곱해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거는 뭐냐면, 자, 전압과 전류가 서로 주기가 같아요. 뭐 대문자 t로 주기가 같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순간 전력도 같은 주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이게 지금 주기성에 대한 정의죠. 뭐 t 플러스 캐피탈 t를 했을 때 그게 pt라는 게 나오면 캐피탈 t가 주기가 되는 거죠. 자, 같은 주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순간 전력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이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돼요. V 곱하기 I를 하면 순간 전력 순간 전력 PT가 나와요. 자, 그다음. 자, 지금 보면은 여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항 R에서의 지금 순간 전력을 구해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구하라는 조건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류 I가 IM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져 있고, 여기 보면은 IM의 코사인 오메가 T로 주어져 있고, 저항 R이 있고, 자, VT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저항 R에서 지금 전류는 나와 있죠. 우리가 PT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 전력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IT 곱하기 VT가 되는 거고, 전류 IT는 여기 주어져 있으니까 지금 전압만 구하면 되는데, 지금 저항 하나만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전압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VT가 그대로 다 걸려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여기 VT 곱하기 IT를 하면 되는 거고, IT 대신에 얘를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VT라고 하는 것을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R 곱하기 IT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R 곱하기 I제곱, 그러니까 I제곱 R, 혹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R분의 V제곱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물론 V가 어떤 값으로 주어져 있을 경우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쓰게 되고, 여기 있는 얘를 우리가 뭐 반각 공식인가? 그 삼각함수 공식을 이용해서 쓰게 되면 이 오메가 값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원래 지금 전류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니까 앵귤러 프리퀀시가 오메가 값인데 지금 그 앵귤러 프리퀀시가 2 오메가가 됐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요? 주기가 달라지는 거죠. 지금 자, 보통은 t는 오메가분의 2파이로 계산하게 되는데 지금 TP라고 하는 값은 오메가 2 오메가분의 2파이가 되는 거니까 지금 오메가분의 파이 값이 되고, 그래서 이게 요거, 그러니까 지금 얘가 주기가 2배 길고 이게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요 부분만 잘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중간고사에 당연히 나올 문제 하나가 이거예요. 평균 전력을 구해라라는 거예요. 요거는 뭐 어떤 형태로도 낼 거예요. 자, 평균 전력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한 주기. 자, T1부터 T1 플러스 TP라고 하는 거는 한 주기를 얘기하죠. 자, 한 주기에 걸쳐서 순간 전력을 적분을 해요. 그리고 그 적분하고 자, 주기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시간에 대한 평균 값에 해당되는 것이 되죠.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전력의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알겠지? 자, 첫 번째 공식 나왔어요. 평균 전력을 구하는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순간 전력을 구해서 이거는 그 앞에서 했던 것처럼 VT, IT가 되겠지? 순간 전력을 구해서 한 주기 동안에 대해서 적분을 하고 그리고 주기에 대해서 나누어주면 주기로 나누어주면 그게 평균 전력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몇 개의 주기에 걸쳐서 구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몇 개, 그러니까 뭐 M개의 주기의 구간에 대해서 나누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고 자, 요거 첫 번째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이니까 잘 외우고 있읍시다. 자, 첫 번째 공식 나왔어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또 지금 총 4개가 나올 텐데 자, 여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PT라고 하는 것이 VT 곱하기 IT라고 하는 것은 순간 전력에 대한 거고 얘를 가지고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써야 될 공식에 대한 거고 자, 지금 VT라는 것을 VM, 매그니튜드 VM에 지금 오메가 T의 지금 위상, 세타 V라고 나왔고 IM의 오메가 T의 세타 I라고 하는 위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정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순간 전력을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삼각함수 공식에 의해서 얘를 다시 표현하게 되면 자, 뭐 중간 과정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일단 결과를 봅시다. 지금 요 부분은 적분을 하게 되면 0이 되죠, 나중에. 자, 삼각함수가 한 주기 동안 이렇게 그러니까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없어져요.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두 주기가 나와요. 뭐 한 주기가 나오든 두 주기가 나오든 주기가 돌아가게 되면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적분값이 0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없어지고 그래서 남는 게 요 앞부분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지금 자, 요게 평균 전력을 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에요. 자, 적분을 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공식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순간 전력을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고 그 주기로 나누어주면서 구하는 것이 첫 번째. 자, 여기 있는 이게 두 번째 공식이에요. 매그니튜드. 그러니까 각각 전압과 전류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이 있을 때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2분의 VM 곱하기 IM 그리고 코사인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줘야 돼요. 자, 잘 기억합시다. 일단 2분의 1 곱하기 전압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전류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코사인의 전압의 위상 빼기 전류의 위상. 요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쓰일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 두 개의 공식을 배웠고 지금 우리가 이제 페이저라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그럼 페이저를 이용한 표현 방법이 이게 세 번째 평균 전력 공식이에요. 자, 세 개까지 나왔죠? 지금 평균 전력 P를 자, VI를 지금 페이저 형태로 표현한 거예요.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자, 매그니튜드와 위상 그리고 매그니튜드와 위상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 물론 이거가 지금 페이저 형태에 대한 매그니튜드를 취한 거고 VM은 그냥 매그니튜드 값을 놓은 거고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 2분의 1에 Vm, Im,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방금 전에 봤었던 두 번째 공식이었잖아요. 거기서 지금 Vm 대신에 자, 페이저의 Vm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페이저의 매그니튜드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표현 방법만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매그니튜드 대신에 우리가 페이저 형태로 바꿨고 그리고 뭐 물론 전류도 페이저 형태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것들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전압과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공식이니까 이 공식이 서로 같은 공식인데 하나는 매그니튜드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 또 하나는 페이저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 요거 두 개 차이만 있어요.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더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RMS 밸류를 이용한, 그러니까 RMS 페이저 밸류를 이용한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뒤에 지금 10.3절에서 나오는 컴플렉스 파워를 이용한 공식이 있어요. 컴플렉스 파워를 구하고 난 후에 그 컴플렉스 파워의 실수 부분을 취해주면 그게 평균 전력이 된다라고 하는 게 10.3절의 주요 내용이죠. 그래서 4개가 아니라 5개구나. 총 5개의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접하게 될 문제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공식으로 잘 푸세요. 알겠죠? 지금 여기 2분의 1이 붙어 있어요. 여기서는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하는 데까지는 일단 2분의 1이 붙어 있어요. 이 2분의 1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좀 있는데 2분의 1이 붙어 있더라. 자, 요거 잘 기억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 하나 더 보면은 만약에 지금 전력이 이제 소비가 될 텐데 전력이 소비가 되는데 그 전력이 소비되는 곳이 저항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페이저 다이어그램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생각하면은 자,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죠?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전압과 전류가 위상이 동일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타 V와 세타 I 값이 서로 0이기 때문에 코사인 0이 되어서 자, Vm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될 수 있고 이때는 요 뒤에 붙어 있는 요 코사인 값이 없어지더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덕터만 있는 경우, 커패시터만 있는 경우에는 플러스 90도 그리고 마이너스 90도만큼의 위상 차이가 있었죠. 자, 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값이 0이 돼요. 알겠죠? 자,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고 자, 지금 이제 뭐 에버리지 파워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문제를 다루었던 게 좀 됐으니까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주어졌어요. 회로가 주어졌어. 이거를 우리가 RMS란다. 저기 페이저 회로로 바꾸는 거를 지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었어요. 가장 먼저 뭘 봐야 된다? 자, 전원이 코사인 값인지 사인 값인지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자,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얘를 그냥 쓰면 되죠. 사인이면 어떻게? 90도를 빼주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메가 값을 파악해야 돼요. 오메가 값이 2예요. 오메가 값은 왜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임피던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J 오메가 L 혹은 J 오메가 C분의 1을 구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메가 값을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저항은 페이저 임피던스를 바꿨을 때 그냥 2. 그 다음에 얘는 임피던스를 바꿨을 때 그냥 1이죠. 얘가 J 오메가 L이 되는데 지금 J의 오메가 값이 2고 인덕턴스 값이 1이기 때문에 J2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지금 J 오메가 C분의 1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가 2가 들어가야지. 마이너스 2 J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페이저 회로로 바꾸게 되면 여기 옆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바꿔주면 이제 페이저 회로로 다 바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지금 여기 전체 전류 I가 들어가고 있고, 이 전체 전류 I 중에서 I1만큼이 지금 이쪽 회로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회로로 흐르는 전류, 이 도선으로 흐르는 전류 얼마? 우리 KCL에 의해서 I-I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먼저 여기 G라고 하는 것이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예요.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를 우리가 G라고 놨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여기 2옴이 있고 얘네랑은 서로 직렬 연결이에요. 그런데 얘랑은 서로 병렬 연결이죠.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항 다루듯이 지금 자, 전원에서 가장 먼 쪽부터 차례차례 줄여 나가면 되기 때문에 병렬 연결 계산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직렬 연결을 우리가 덧셈으로 계산하게 되면 자, 전체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2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전류를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부분이 임피던스 G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 하나, 임피던스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직렬 연결 회로예요. 거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봤을 때 오음의 법칙처럼 쓰면 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I는 여기 R분의 V 혹은 G분의 V의 형태로 쓰면 돼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지금 1옴과 4분의 1 페럿에서의 지금 에버리지 파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자 1옴인 경우 그리고 여기 4분의 8 여기지 얘에서의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전류 I1은 구했어요. 그렇죠? 구하면 되지. 그러니까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그래서 전류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 I1을 구하고 나니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를 구했으니까 전압을 구해줘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페이저를 이용한 전력 공식,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을 쓸 거니까 자 VR이라고 하는 거는 자 1 곱하기 전류 VC라고 하는 거는 여기 있는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그래서 나온 값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나오게 돼요. 지금 전류 I1이 위상이 71.6도였어요. 그리고 VR의 위상이 71.6도예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항이 있는 회로, 저항만 있는 경우에는 서로의 위상값이 전압과 전류의 위상값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자 페이저 다이어그램이 나온 거죠. 페이저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서로 일치한다. 차이가 0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VC 값이 마이너스 18.4도의 위상을 갖는 반면에 전류는 지금 여기 있는 71.6도. 그러니까 이 사이의 값이 90도만큼 차이가 나는 것을 보여줘요. 자, 일단 각각의 소자에서의 전압과 전류를 우리가 구했네요. 그러면 앞에서 배웠던 공식을 이용해서 평균 전력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VR과 C를 다시 썼고, 자, 평균 전력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한다. 여기는 우리가 뭐 VR의 매그니튜드, 뭐 I1의 매그니튜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해도 돼요. 근데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되었을 때 각각의 페이저의 매그니튜드 값, 그리고 중요한 거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코사인 값을 취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 전력 값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 2분의 1을 붙여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PR과 PC를 구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구해지게 되고 지금 이제 지금 전체 전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앞에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전압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전체 회로에서 소모되는 전력을 구하는 평균 전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분의 1에 전압의 매그니튜드, 그다음에 전류의 매그니튜드, 그리고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 자, 파이 V가 지금 0도고 파이 I가 마이너스 18.4도이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은 것에 의해서 1.2와트라고 하는 자, 전체 소모되는 전력값도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공식을 잘 외워야 되는 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페이저 회로 변환하는 거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 반드시 필요해요. 시험 볼 때. 자, 요거는 지금 요 13.3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한번 나오고 뒤에 이제 뒤에서 그 복소 전략을 구할 때 문제가 한번 또 나오죠. 그리고 이제 그 두 개 값이 같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자, 요거는 지금 보면은 요 위치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얘를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얘와 여기 아래에 있는 얘가 서로 자, 하나의 노드를 공유하고 있고 서로 두 개의 길로 가게 되는 지금 병렬 연결 회로다라는 거가 보이면 문제가 좀 쉬워져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얘 두 개를 병렬 연결로 처리해서 자, 이와 같이 임피던스, 합성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합성 임피던스를 구한 후에 자, 회로를 좀 간략화 시켜주면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G라고 하는 자, 여기 G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나의 임피던스로 대체가 되고 나서 전류원 하나, 전압원 하나 이렇게 있는 회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적어도 여기 있는 것보다는 회로 해석이 조금 더 쉬워졌죠. 그러니까 보기가 편하죠. 자, 우리가 메쉬가 두 개 있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 이 10A라고 하는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여기는 우리가 미수로 잡으면 오히려 복잡해지고 지금 전류 I만 구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앞에서 구한 회로를 우리가 다시 보면 자, 지금 여기 요 룹을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2분의 1 마이너스 j 2분의 1만큼의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그리고 여기 2의 30도만큼의 또 전압 강화가 또 있고 그리고 여기 2 곱하기 i만큼의 전압 강화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i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오니까 지금 서로 J2를 기준으로 서로 커먼 브랜치에서 I-10만큼의 전류가 계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I 값을 구해주면 잠깐만. 문제가 잘못됐는데. 지금 여기 이 부분 틀렸죠?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죠? 네, 제가 이 부분 실수했네요. 자, 다시 강조. 지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으로 따지면 지금 전압 강화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도 플러스를 표현하는데 자,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맞아요. 자, 요거 마이너스로 고쳐줍시다. 와, 이거 뒤에 식은 저거대로 계산됐는지 확인해 봐야겠는데 일단 예, i를 기준으로 구하면 이렇게 나온다라고 내가 이제 좀 자신이 없다 이거. 내가 나중에 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붙여서 계산한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플러스로 계산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요건 내가 확인하고 이 클래스 게시판에 다시 알려줄게요. 이 계산기가 없어서 여기서 지금 바로 계산이 안 돼서. 자, 그러면 지금 일단 전류 i를 뭐 맞게 구했다라고 가정합시다. 맞게 구했다라고 하면 여기 VS1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 전압원에 의한 것을 그러니까 여기를 VS2라고 보고 여기서의 전력을 PS2, 여기서의 전력을 PS1으로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자, 파워에서 공급되는, 그러니까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도 이 값을 알고 지금 여기서는 전류값도 알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 둘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해주면 되죠. 자, PS1이라고 하는 것은 자, 2분의 1 곱하기 자, VS1 그리고 자, 10의 앵글 0도짜리 매그니튜드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VS1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앵글 V
그러니까 VS, 그러니까 V의 의상에서 전류의 의상을 뺀 것에 코사인을 취하면 되니까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58.7도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지금 PS2 같은 경우는 우리가 V 값과 I 값을 구했죠. 지금 여기서의 지금 V 값이 2의 앵글 30도니까 이렇게 나왔고 거기 앞에 2분의 붙여줬고 자 전류 I에 대한 매그니튜드 값 그리고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 지금 54.3도를 빼주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식에 의해서 6.59W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줄게요. 확인해 주고, 뭐, 어쨌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푼다라는 거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MS 밸류와 관련된 건데, RMS 밸류는 간단해요. 루트 2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와 같은 회로가 있을 때, 자, VT, 그 다음에 뭐, R이라는 회로가 있고, 지금 IT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자, 이거를 우리가 RMS 회로로 바꾼다는 얘기는, 자, 얘와 얘를 갖다가 우리가 RMS 값으로 바꿔준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RMS 값으로 바꿔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의미가 같은 에버리지 파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대표값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류 전원을 연결했을 때의 그 대표값을 만들어 주는 게 여기서 RMS 값에서의 이제 갖고 있는 의미인데, 자, 구하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예요. 자, VRMS 값. 여기 있구나. VRMS 값이라는 거는 자, 루트 2분의 VM으로 표현하면 돼요. 물론 이제 매그니튜드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지금 VT를 갖다가 VM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V로 놨을 때 자, VRMS 값이라는 것은 요거 대신에 루트 2분의 VM으로 표시하게 되면 그게 RMS 밸류로 바꿔주는 거다. 그리고 지금 IRMS 값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매그니튜드를 루트 2로 나누어주면 RMS 밸류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평균 전력 공식이 있었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자, 2분의 VM, 2분의 곱하기, 자, V의 매그니튜드 곱하기 I의 매그니튜드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표시가 됐었는데, 자, 얘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2로 나눠 쓰게 되면, 자, 루트 2분의 VM, 루트 2분의 IM, 그리고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쓸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V의 RMS 값이고, 얘는 I의 RMS 값이에요.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이렇게 식을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 쓸 수 있는데 뭐가 다르다? RMS 밸류를 바꿨을 경우에는 2분의 1이 없어져야 돼요. 자 공식을 잘 외워야 되고 지금 평균 전력을 구하는 네 번째 공식이 나왔어요. 네 번째 공식은 RMS 밸류를 이용하는 공식이고 그 경우에는 자 2분의 1이 없이 VRMS 값과 IRMS 값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나타내 주는 거고 여기 세타는 요거를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로 가정했을 때 세타로 그냥 줄여 쓴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의 공식인데 RMS 밸류를 바꾸었을 때 2분의 1이 사라지는 것만 잘 신경 쓰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RMS 밸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또 뭘 하냐면 페이저 회로에서 RMS 페이저 회로라는 것을 이제 그러니까 바꾸는 것을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이 회로가 RMS 값으로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값으로 구하는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단위를 우리가 자, RMS 회로에서 구한 전압은 VRMS라고 단위를 이렇게 바꿔서 써줄 거예요, 앞으로. 일반적으로는 그냥 전압 V를 써주면 되죠? 근데 자, RMS 회로에서 구한 것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이 전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IRMS가 아니라 암페어 단위니까 암페어의 RMS를 붙여주게 되면 이거는 자, RMS 회로에서의 전류값. 일반적으로는 자, 암페어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조금 빨리 나가는 이유는 뭐 지금 복습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부분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예요. RMS 페이저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매그니튜드에 대한 표현이었고
지금은 잘 보면 얘가 좀 굵게 써져 있어. 예, vrms라고 하는 페이저는 자, 페이저 값의 루트 2분의 1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요게 방금 전에 봤었던 vrms의 매그니튜드 값. 여기 있는 요 값에 해당되는 거겠죠? 자, irms. 이게 참 애매한데 여기 페이저. 요것도 페이저. 얘는 매그니튜드. 얘도 매그니튜드. 알겠지? 예. 그러니까 굵게 표시된 것과 지금 얇게 표시된 게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서 그러는데 헷갈리지 말고 페이저 얘네 둘은 지금 페이저에 대한 표현, 얘는 지금 매그니튜드에 대한 표현이다. 그래서 자, 방금 전에 썼던 공식이 다시 나왔어요. 평균 전력을 구하는 네 번째 공식이고요. RMS 페이저를 이용했을 때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페이저야. 예, 페이저를 표시해 놓고 페이저의 매그니튜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지금 이제 여기서 보면은 RMS 밸류로 변환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지금 보면은 60Hz라는 것은 F를 얘기해요. 오메가 값이 아니라 프리퀀시, 그러니까 앵글러 프리퀀시가 아니라 그냥 템퍼럴 프리퀀시 F 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이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오메가 값이라는 거는 2파이 F에 해당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자, 계산을 하면 377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물론 이제 파이는 뭐 3.14를 넣었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요 회로에서 325의 코사인 377t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우리가 변환한 오메가 값이 여기 쓰인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오메가 값이 여기 이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전원을 이것을 가지고 표현했고, 자, 얘를 이제 뭐 페이지 형태로 바꾸게 되면 그냥 325의 자, 0도가 될 거고, 오메가 값이 지금 377이기 때문에 이 값을 이용해서 얘와 얘의 임피던스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얘는 RMS를 쓰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페이저 값이에요. 그렇죠? 325의 앵글 0도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거를 우리가 RMS 밸류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325의 자, 위상은 변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매그니튜드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요 값이 이제 바뀐 그러니까 RMS 페이저로 표현했을 때의 매그니튜드 값 그리고 위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 있고 자, RMS 값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볼테이지라는 전압의 단위 대신에 VRMS라고 하는 값을 단위를 쓴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아이고. 자, 여기를 지금 AC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소스로 나눴고 여기를 로드 임피던스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소스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 전원이 있는 전원부의 임피던스는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 더하기 J 오메가 L을 계산하게 돼서 자, 2 더하기 J1 값이 나오고 지금 여기 부분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와 같은 계산식을 따라서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일단 요거는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파워를 구해줘야겠지. 자, 파워는 요 다음 장에서 이제 계산을 할 거고. 자, 앞에서 우리가 구했던 RMS 페이저 회로라는 거를 우리가 그려라라고 얘기가 나오면 페이저 회로, 그러니까 페이저 회로를 그려라라고 하면 지금 전원 값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RMS 페이저 회로를 그려라라고 문제에서 요구하면 자, 전원에 대한 값만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RMS 페이저 회로와 일반적인 페이저 회로는 어쨌든 같은 개념인데 전원에 대한 값의 표현 방식만 좀 달라지고
지금 단위가 VRMS 혹은 암페어의 RMS 형태로 달라진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흐르는 전류와 이제 뭐 인가되어 있는 전압도 이렇게 RMS를 같이 표현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자, IRMS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지금 하나의 전화번이 있고 두 개의 임피던스가 서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오메 법칙을 이용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풀 수 있죠. 자, 그러면 뭐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해보면 8.39에 뭐 25.7도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고, 지금 VRMS 값을 우리가 구하게 되면 지금 여기서의 양단에 걸리는 거 전류 IRMS를 알고 있으면 자 GL 곱하기 전류 I의 RMS를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자 GL 곱하기 전류 I의 RMS 값을 계산을 해서 구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VRMS와 그러니까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RMS 페이저 형태로 표현했을 때, 자, 2분의 1이 생략되어야 되고, VRMS 값과 IRMS 값의 매그니튜드의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의 값을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자, 매그니튜드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해주고, 자, 위상, 전압의 위상 마이너스 3.91에서 전류의 위상 마이너스 25.7도를 빼준 값을 계산하면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총 4개의 그 평균 전력을 구하는 공식을 봤어요. 이제 마지막 5번째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이 여기서 나와요. 자, 우리가 지금 복소 회로를 다루고 있죠. 그렇죠? 그 이유는 계산이 편하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루는 소자들이 리니어, 그러니까 선형 소자이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에 의해서 복소수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더라. 자, 우리가 그냥 코사인과 사인으로 이용해서 풀 때는 그 강제 함수 부분이 코사인, A 코사인 더하기 B 사인과 같은 형태로 되어서 미분과 적분의 형태가 좀 복잡했어요. 근데 얘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계산이 미분과 적분의 계산이 편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복소수를 도입해서 복소 평면을 도입해서 우리가 회로를 해석했었어요. 해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전력 부분에 있어서도 복소 전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써요. 자, 지금 페이지 형태로 표현했을 때의 IRMS, 그 다음에 페이지 형태로 표현했을 때의 VRMS 밸류예요. RMS 페이저 밸류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렇게 요 두 개는 페이저예요. 자, 얘도 페이저고 그러면 자, 얘는 지금 매그니튜드예요. 그냥 그 스칼라 값이에요. 페이저 형태가 아니라. 자,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자, 여기 써 있는 얘는 정의예요. 정의. 컴플렉스 파워라는 걸 이렇게 정의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약속한 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자, 컴플렉스 파워 S를 자, VRMS 값에 IRMS의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곱하는 형태로 우리가 정의를 했어요. 그거를 페이저 형태로 나타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타내져요. 자,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가 회로를 다룰 때 위상과 관련해서 위상을 마이너스를 취해주는 경우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어떤 경우에 위상을 마이너스를 해주느냐? 자, 복소 공액,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나오면 그때는 세타가 마이너스 세타가 됐어요. 그리고 언제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야 되느냐?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줘야 되는 경우. 가령 이런 회로가 있고 전류 I를 이 방향으로 설정을 했는데 내가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뒤집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경우는 자 마이너스 I가 되겠죠? 자, 이 경우에는 세타 플러스 180도 혹은 세타 마이너스 180도를 계산을 해주면 전류의 방향이 뒤집어져요. 자, 요거 잘 기억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돼요. 자, A 플러스 JB라고 하는 것과 A 마이너스 JB가 서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죠. 그쵸? 그러면 얘네들을 복소 표면상에다가 그려보면 자, A라고 하는 실수분은 같고 지금 허수분만 플러스 B냐 마이너스 B냐의 문제죠.
그러면 지금 자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얘를 세타라고 봅시다. 그러면 요 위치에 찍히는 요 점. 자, 밑변의 길이는 같은데 높이도 같은데 지금 방향만 서로 반대죠. 그러면 세타 값의 매그니튜드 세타 값의 절대값이 똑같겠지. 달라지는 건 방향이 달라지니까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 그러니까 좀 애매하구나.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나오는 경우는 위상 뭐 파이라고 한다면 그 파이 값이 마이너스 파이가 된다라는 것만 잘 기억하고, 만약에 어떤 전류의 부호를 바꿔줘야 된다. 그럴 때는 위상에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자, S라고 하는 복소 전력의 정의가 이와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놓겠다는 거예요. VRMS 대신에, 그러니까 VRMS 페이저 대신에 자, RMS 매그니튜드의 파이 V 그리고 자 곱하기 IRMS의 파이 I, 여기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 IRMS 매그니튜드 값은 달라지지 않아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도 달라지는 건 뭐 세타 값이 달라져요. 파이 I인데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요것만 달라져요. 알겠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극좌표 형식에 대한 연산 우리가 좀 오래 되긴 했지만 어떻게 한다? 매그니튜드들끼리 곱해주면 되고 위상은 위상들끼리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 VRMS 곱하기 IRMS RMS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가 되네. 여기 요거 있어야지. 각도 있어야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렇죠?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빼주는 형태가 나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자 지금 요 얘기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랑 동일해요. 매그니튜드 입장에서는 다르지 않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하든 안 취하든. 그래서 그냥 매그니튜드는 우리가 원래 계산하던 대로 계산하면 되고, 위상의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자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의 형태가 되더라. 우리가 앞에서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배웠지만 전압의 위상에서 전류의 위상을 뺀 것에 코사인을 취해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서 이제 설명이 돼요.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에 해당되는 평균 전력과 관련된 공식인데, 자, 여기도 역시나 RMS 값이기 때문에 2분의 1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RMS 값이 붙는 경우에는 평균 전력을 구할 때 2분의 1이 없어야 된다는 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요. 자, 그러면 자, 요 두 개 값에 코사인 파이 V 마이너스 파이 I가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RMS 페이저를 이용한 복소 전력 공식이었죠. 아니, RMS 페이저를 이용한 평균 전력 공식이었죠. 자, 그게 어떤 형태와 같냐? 복소 전력을 우리가 S라고 정했을 때 그 복소 전력의 실수부를 취하게 되면 그게 지금 요 형태와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의미이긴 한데 이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얘를 계산한 다음에 얘의 실수부만 취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할 수도 있고, VRMS 값과 IRMS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전력을 구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같은 의미는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복소 전력을 구하는 걸 좀 해봅시다. 복소 전력을 구하는 걸 할 텐데, 우리가 방금 자,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주는 걸 얘기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마이너스 세타를 해주면 되는 거고, 전류의 방향을 뒤집어 주기 위해서는 플러스 180도 혹은 마이너스 180도를 해줘야 된다 그랬죠? 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자, 복소 전력을 구해서 복소 전력을 이용해서 평균 전력을 구한 후에 그 값이, 그러니까 실수부의 값이 0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얘가 자, 전력을 소모하느냐 아니면 전력을 공급하느냐로 나누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이 있어야 돼. 이게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를 놓고 하려면 기준을 정해야 돼요. 그 기준이 뭐냐? 자, 전류의 방향을
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자, 여기에 전제가 뭐냐? 자, 전류의 방향을 수동보호 규정 만족하도록 바꾸어 준 후에 그 결과가 양수면 전력을 소모해요. 그 결과가 음수면 전력을 공급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전류의 방향을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꾸어줘야 돼요. 그 바꾸어줄 때 만약에 방향을 뒤집어줘야 되면 자, 위상의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었던 지금 예제 10.3이 다시 나왔어요. 예제 10.3을 이제 컴플렉스 파워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지금 할 건데 지금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는 것 우리가 이제 10.3을 그냥 풀었으니까 거기서 대부분 것을 갖고 와서 이제 문제를 풀 건데 지금 자 10의 0도라고 하는 것을 RMS 페이저 회로로 바꿔주기 위해서 루트 2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루트 2로 나누어줘서 지금 RMS 페이저 회로로 바꿨어요. 나머지 값들은 I로 표현되어 있던 것, V로 표현되어 있던 것들을 RMS 값을 붙여서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소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얘네 둘은 서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쟤네들을 하나로 줄이는 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을 참고를 해서 하게 되면 자, 뭐 줄였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류 I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러니까 10.3에서의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보긴 해야 돼요. 아까 부호가 마이너스 2로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서 그 부분이 계산이 잘못되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같은 거니까 그냥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류 I가 이렇게 되고 이거를 RMS 값으로 바꿔주게 되면 지금 루트 2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자 여기 이와 같이 값이 나오게 돼요. 자 VS1의 RMS 값이에요. VS1의 RMS 값은 얘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푸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우리가 독소 전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S1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거 뭐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전류의 방향을 바꿔줘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은 S의 S1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 180도가 왜 들어갔느냐? 수동보호 규정을 바꿔주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뭘 바꿔주면 되냐면은 플러스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를 바꿔주면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 IS1의 RMS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값이에요. 얘가 지금 IS1의 RMS 값이야. 그럼 얘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하게 되면 그냥 동일해요. 왜냐하면 위상이 0이니까. 이해돼요? 근데 지금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전류의 방향 이 방향이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주려면 방향을 뒤집어줘야 되지. 방향을 뒤집어 준다는 의미가 여기 지금 180도가 들어간 거예요. 아, 지금 아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안 푼 걸로 되어 있구나. 뭐 풀었든 안 풀었든 지금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얘가 실수값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180도가 나온다. 그 이유는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류의 방향을 바꿔줬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가 지금 고려가 되면서 마이너스 바뀌었는데 마이너스 180도나 플러스 180도나 같은 값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 이해돼요? 자, 요거 되게 중요해. 부호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그 방향 바꿔주는 거, 그리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고려해주는 거, 요거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S의 S1을 구했으니까 S의 S2를 구하게 되면 자, 얘는 IRMS가 지금 수동보호 규정을 만족하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전류 방향 바꿔주지 않아도 되죠?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IRMS라고 하는 전류 구해줬고 그리고
VS, RMS가 아니라 V. 지금 요거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 이 전압값이 이거죠. 루트 2의 30도. 그리고 우리가 구한 지금 요 값을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취해서 계산해 주면 되는데, 자, 54.3도라고 하는 앵글 값이 나와 있어요. 위상 값이 나와 있어요. 그럼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중간 과정이 지금 생략돼서 그런데, 자, 루트 2 곱하기 5.11이라는 게 매그니튜드 값이 되는 거고, 앵글 값은 어떻게? 30도, 그리고 여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54.3도가 돼요. 그래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24.3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요건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어디다 써놓고 그냥 외워요. 예, 부호를 바꿀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위상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계산할 때는 그 앞에 마이너스 1을 곱해준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구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구한 거,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요거 값을 계산하면, 자, 코사인이 1사분면과 4사분면에서 양의 값을 갖죠. 그렇죠? 나머지에서는 음수값을 갖기 때문에 요게 음수값을 갖게 되어서 마이너스 58.7도가 나오게 되고, 그럼 이 얘기는 뭐냐? 얘는 전력을 공급하는. 여기 보면은 얘는 지금 그 4사분면에 있기 때문에 값이 양수예요. 양수라는 얘기는 뭐냐? 얘는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된다? 전류의 방향을 스톤보어 규정을 만족하도록 바꿔줘야 된다. 이것만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해보면 될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여기 I의 그러니까 V, RMS라고 하는 거를 지금 이렇게 바꿔 쓴 거예요. 전체 임피던스를 G라고 놨을 때. 그리고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관계에 있는 것들끼리의 곱을 하게 되면 매그니튜드의 제곱과 같아지죠. 허스부가 없어지고 실수부만 남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 자, 그렇게 썼을 때, 자, 공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변형된 형태인 거죠. 자, 평균 전력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더라. 여기 밑에 있는 거, 뭐, 저기, 임피던스가 뭐, 90도, 플러스 마이너스 90도의 앵글을 갖게 되면, 뭐, 이 경우는 이제 로스가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자, 이거는 어드미턴스를 놓고 하는 거라서 그냥 임피던스의 역수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이거는 각자 해보도록 합시다. 예, 이거는 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 좀 같이 봅시다. 무효전력이라는 게 있고 이제 유효전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강의 동영상에도 설명했듯이 그 무효전력, 그러니까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얘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으로 나누는데,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일을 하는 거,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자, 에너지 소모는 없고 전원 부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그 소모하는 그 부하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하와 전원 간에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는 형태로 계속 보존되는 형태가 지금 무효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효 전력은 실제로 일을 하는 전력. 무효 전력은 실제로 일을 하진 않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전력. 그래서 지금 여기 VI라고 하는 VI가 지금 VI가 아니고, 자, 얘가 실수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컴플렉스 파워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것을 잡았었죠. 자, 컴플렉스 파워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걸 우리가 Q라고 봅시다. 얘가 이제 무효 전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무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 실수부니까 코사인 값이고 허수부니까 사인 값을 갖고 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단위를 얘는 와트, 얘는 바라고 써요. 그리고 얘를 에버리지 파워라고 하고 얘를 리액티브 파워라고 불러요. 그러면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있어요. 뭐 P라고 되고 얘를 Q라고 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의 벡터 썸 위치에 어떤 값이 있겠죠. 이거를 피상전력 혹은 전체 전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전체 전력에서는 실제 일을 한 전력이 있고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는 전력은 주어지면 좋겠지. 그게 이제 10.4절에서 나오는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인가? 전력 전달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 나와요. 아니, 10.5 최대 전력 전송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뭐 VI라고 하는 것을 RMS의 코사인 값, 그다음에 VQ라는 것을 RMS의 사인 값으로 놓게 되면 지금 복소 전력 S는 이와 같이 표현했을 때 우리가 이 VRMS 값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고 지금 이것이 이제 겉보기 그러니까 전체 전력이 전체 전압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는 그냥 사실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자, 중요한 거는 음, 여기서 지금 요거 자, 전압의 지금 그 실수부, 그다음에 전압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금 얘는 실제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수값이 나오는 거고 그걸 우리가 평균 전력이라고 하고 지금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을 그 복소 전력의 허수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그 무효 전력, 리액티브 파워라고 부른다라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무효 전력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저희 유효 전력, 그러니까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거는 양수면은 얘가 흡수하는 거고 음수면은 실제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요 Q값, 무효 전력에 대해서도 이 Q값이 0보다 크면 자 인덕터에 의한 리액턴스 파워에 해당하는 거고 이게 0보다 작으면 커패시터에 의한 리액턴스 파워가 된다라는 거. 요것만 잘 기억하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저항, 그다음에 커패시터, 인덕터가 이렇게 짜르르 있고 자 12 루트 2의 코사인 t예요. 자 이런 문제를 보면 제일 먼저 뭘 본다? 코사인인지 사인인지 봐야겠죠? 코사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 12 루트 2의 0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페이저로 바꿨어요. 그러면 얘를 RMS 페이저로 바꾸게 되면 루트 2로 나눠주면 되죠. 자, RMS 페이저 값은 12의 0도고 VRMS라고 우리가 써줘서 이게 RMS 값이라는 걸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값이 RMS 값으로 바꾼 전원값. 그리고 자, 전류를 IRMS로 바꾸게 되면 지금 오메가 값이 1이죠. 여기 오메가 값이 1이니까 얘네들을 각각을 다 임피던스로 바꿔주고 나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IRMS 값이 이와 같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복소 전력을 구할 수 있죠. VRMS 값과 IRMS 페이저 값을 구했으니까 복소 전력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만 취해서 곱해주면 되는 거고 지금 얘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전력을 구할 것 같으면 그냥 12의 0도 곱하기 8.5에 마이너스 45도 요거를 계산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맨 밑에는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맨 밑에는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요 임피던스에다가 요 IRMS의 매그니튜드의 제곱을 곱한 것이 요 파워와 같으니까 지금 얘를 구하게 되면 자, 실수부와 허수부가 합해진 형태로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자, G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죠. 저항인 경우에는 거기에 지금 8.5의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매그니튜드 제곱을 계산하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얘는 항상 실수값만 나와요. 저항의 경우에는 복소 전력을 구했을 때 실수값만 가지고 있다.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커패시터에 의한 그 임피던스를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나오게 되고 자, 허수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리액티브 파워죠. 근데 커패시터에 의한 리액티브 파워이기 때문에 값이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앞에서 우리가 자, 요 얘기했었잖아. 그 인덕티브 리액턴스와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라는 걸 얘기했었죠. 그 무효 전력 값이 음수이면은 커패시티브 리액턴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왔으니까 얘는 커패시턴스 리액티브 커패시 아휴, 커패시티브 리액턴스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이와 같이 계산되고 자 허수는 허수인데 양의 허수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인덕티브 리액턴스에 해당돼요. 그리고 얘네들을 다 더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값이 나오더라. 얘네들을 더한 값과 동일한 값이 나오죠. 자, 전력 보존의 법칙이에요. 각각의 소자에 걸려있는 전력들을 구해서 더하거나 아니면 전체 전력을 구하거나 어차피 결과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슈퍼포지션에 대한 거죠. 특별한 얘기는 없어요. 여기서는 이제 언제 슈퍼포지션이 성립하고 성립하지 않는지를 보는 건데 자, 순간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순간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슈퍼포지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이만큼의 텀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순간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슈퍼포지션이 성립 안 해요. 자, 오메가 이퀄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같은 경우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른 경우 모두 다 얘는 성립을 안 해요. 자,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자, 컴플렉스 파워 입장에서도 성립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텀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같은 경우에는 성립 안 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슈퍼포지션이 성립 안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문제 있고 그러면 이제 슈퍼포지션이 성립 안 할 때 어떻게 푸냐라는 건데 자, 지금 요게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일단 코사인이고 오메가가 2니까 이것을 이용해서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어줬어요.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어줬고 그러면 자, 슈퍼포지션이 성립을 하면 각각의 이 전원에 해당되는 전력 그리고 이 전원에 해당되는 전력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죠. 근데 슈퍼포지션이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때는 그러니까 전류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바로 구하는 게 아니라 전류 혹은 전압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얘만 있을 때의 전류 I1을 구해요. 그리고 얘만 있을 때의 전류 I2를 구해요. 그래서 I1 계산했고 I2 계산했죠. 그리고 전체 전류 I를 중첩에 의해서 I1 더하기 I2를 구해요. 자, 전류와 전압은 중첩이 허용돼요. 전력이 허용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요거 잘 기억해요. 자, 전류를 우리가 중첩에 의해서 구한 후에 그리고 나면 우리가 요 관계식에 의해서 컴플렉스 파워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컴플렉스 파워를 구해서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에 해당되는 거 실수 보니까 얘에 해당되는 게 뭐다? 평균 전력. 그리고 얘가
리액턴스 파워가 될 텐데 마이너스니까 얘는 커패시터에 의해서 생성된 거겠네. 그렇죠? 그 정도는 우리가 요 숫자만 보고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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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전류의 방향도 여기 얘도 이 수동부 교전을 맞춰서 이제 바꿔놨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거 수동부 교전을 만족하는 방향을 바꿔놨으니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맞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예요.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인데 이때도 자, 순간 전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첩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얘기이고 그리고 자, 이때는 성립한다는 거야.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그 증명 과정이 이렇게 길어요. 예. 근데 필요 없지. 결과만 알면 돼요. 이때는 성립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결론인데 오메가1과 오메가2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경우에도 지금 성립 안 하는데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에는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그 순시 전력이 아닌 평균 전력, 다시 말하면 복소 전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성립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는 오메가가 2고 여기는 오메가가 4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메가가 서로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항에서 흡수되는 전력을 구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슈퍼포지션이 성립하니까 각각에 대해서 구해보는 거예요. 지금 전류원에 대해서 RMS 페이저 회로로 바꾸었고 지금 전압원에 대해서 RMS 페이저 회로로 바꿨어요. 그래서 오메가가 4고 오메가가 2이기 때문에 서로 지금 여기 임피던스 값이 좀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요 아래쪽에 있는 회로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면 자, 지금 여기 I1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류가 공급되고 여기와 여기로 나눠서 들어가잖아요. 자, 전류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I1이라고 하는 것이 자, 공급되는 전류 그리고 그 임피던스의 역수에 비례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자, I1 값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P1 값을 구하게 되면 평균 전력 구하는 거니까 P1 값을 구하게 되면 자, 여기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자, 1.96이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 I2에, 그러니까 I2를 전압원에 의해서 나오는 걸 보면 자, I2 값을 우리가 계산하게 되면 자, 여기가 오픈됐으니까 지금 없어졌죠? 여기 없어졌고 I2에 대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I2가 계산이 되게 되고 P2를 계산하면 자, 여기 1.8W로 계산돼서 나와요. 그러면 슈퍼포지션이 성립하기 때문에 둘을 더해서 그 값을 써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오메가1과 오메가2가 다른 경우 우리가 복소 전력 혹은 평균 전력을 구할 때는 중첩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경우에는 전류 혹은 전압은 어떤 경우에도 중첩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류와 전압을 구한 후에 복소 전력 혹은 순간 전력을 구해주는 방법으로 풀면 된다. 이해되죠? 자, 여기 뭐 10점 11이 마지막 문제인데 요거는 각자 풀어보는 걸로 합시다. 지금 보면은 오메가 값이 그냥 컨셉만 얘기하면 오메가 값이 같은 경우 얘네들은 두 개를 같이 놓고 풀어야 돼요. 얘는 오메가 값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놓고 풀고 그래서 중첩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런 회로가 하나 있는 거고 여기 있는 것과 같은 이런 회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얘는 오메가 이퀄 2인 경우 얘는 오메가 이퀄 3인 경우에 해당돼요. 그래서 문제를 풀게 되면 자 I1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여기 지금 요 전원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로 합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전원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고 지금 임피던스도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S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 공식에 의해서 자, 이렇게 값이 나오고 지금 여기는 자, 이렇게 하나짜리 그 전원이 있고 그리고 요거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랬을 때 S2에 해당되는 거 자, 이와 같은 값이 나온다. 그럼 얘네 둘을 더해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평균 전력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